내용은 여기 이제 저희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제 반성과 칭찬의 거울 디자인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를 올바르게 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관련 것은 굉장히 어떤 간단한 디자인,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오늘 워크숍의 가장 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늘 워크숍의 전체 주제가 나의 어떤 진가, 나의 존재감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관계들을 가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겸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쯤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혀는 입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짧은 격언을 통해 그 의미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침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가르침이 그런 것처럼 그동안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그랬듯이 서양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로부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저스틴 크루거와 데이비드 더니는 1999년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경우 잘못된 결론이나 판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하는 능력마저도 마비되는 이중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임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교수는 코넬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가지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 감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재미있는 정도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조크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재미있게 받아들인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추론으로 법학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집에서 추출한 논리 추론 문제를 풀어보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연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각자의 성적이 공개되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옳게 답했는지를 평가하게 하고 이를 실제 점수와 비교한 점입니다. 크루거와 더닝은 이 세 실험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실제 성적이 낮게 나온 사람들일수록 자기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써냈고 반대로 실제 성적이 높게 나온 사람들일수록 자기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써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쉽고 실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것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두 심리학 교수들이 실시한 실험 결과로부터 현실에서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겸손한, 곧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 있고 이들을 활용할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겸손과 진정한 무능력을 가려낼 능력이 이들을 사용할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겸손할수록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실력이 있거나 정말 그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실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흔히 불교에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업경대라는 거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그 자신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 저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기 자신을 갖다 한번 되돌아보고 그다음에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고양이가 자기 자신을 마치 이렇게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런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자기를 갖다가 올바르게 보고 낮춤으로써 오히려 자기를 올바르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뭐랄까 새로운 어떤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그런 그 워크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그 거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 속에 한번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그 자신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한번 자기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손의 미덕을 한번 키우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거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워크숍의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울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매일 나를 듣는다는 의미에서 겸손을 표명하기 위해서 어떤 반성과 칭찬의 측면으로 한번 그 거울의 앞면과 뒷면을 한번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게 뭐 저희가 꼭 반성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부분은 나의 좋은 점이고 어떤 부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살다 보면은 어떨 경우 나의 장점도 잘 못 찾고 그다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한번 내가 오늘 무엇을 더 잘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더 남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면 반성의 거울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울은요. 그 앞에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저 선생님이 가진 짧은 시간이지만 저 선생님이 가진 좋은 점, 장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뒷면에다가 앞에 계신 선생님의 좋은 점 이를 한번 저희가 적어 볼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가실 때는 앞면은 선생님께서 자기 자신을 본 거울, 그 다음 뒷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본 장점을 갖다가 가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뭐 지금 나눠드린 거울이 아주 좋은 거울은 아주 비싼 거울은 아닙니다만 혹시 선생님께서 댁에 가셨을 때 앞면을 보면서 아침이나 저녁 때 혹시 앞면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런 것들 잘했고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뒷면을 보실 때는 남들이 보기에 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한번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거울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반성 거울 만들기 위해서는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성이라는 게 뭐 잘못을 비웃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보자는 의미의 반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 자리에다가요 설문지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려는 것이 뭐 선생님들의 성격을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자 이런 취지로 이걸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가지고 그냥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갖다가 이제 결론을 여러 선생님들이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점수를 내보시면은 크게 7가지 형자형, 봉사자형, 학자형, 제왕형, 장인형, 성직자형, 정상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설문지 작성하는 걸 통해서 내가 평소에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격 유형을 어느 정도 이제 해보면요.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희가 나눠진 종이 중에 보시면 A4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된 종이가 있습니다. A4지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종이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거기는 문구를 꼭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가지는 어떤 그런 특징, 혹은 어떤 장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은 내가 평소에 좀 노력을 해야겠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그래 노력을 해야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격이 예민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온순해지자라고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너그럽게 대하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거울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글자를 적어보심으로에 의해서 한번 평소에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은 이런 점을 한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한번 반성의 의미를 가지자라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거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요. 저희가 이게 디자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런 건 한번 참고로 보십사라고 적고 이렇게 결코 적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먼저 습작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OHT에다 그리시고 그냥 거울에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에다 그리신 습작이 너무 훌륭하시다 그러면 거울에다 바로 그리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렇게 예쁘게 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편하게 한번. 완전히 선생님 성격을 완전히 이거 갖고 딱 맞춰준다고 한다기보다는요. 사실 만약에 2가지 정도 나오고 있으면 그 중에 읽어보시고 선생님 성격에 어떤 장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요새에서는 다음 세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의 앞면을 지금 만드는 거고요. 거울의 앞면은 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그 어떤 선생님들이 가진 특징이나 아니면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뒷면은 이제 제가 2인 1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짝을 꼭 2인 1조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분 혹은 3분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른 선생님의 선생님 파트너의 그 어떤 장점 아니면 어떤 분이 저분한테 좀 배울 만한 점인가라는 것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격지에 보시면 뒤에도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지만 이런 점들은 한번 이렇게 노력해볼 수 있다거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제 좀 중요한 키워드에다가 붉은색으로 표시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뒷면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면 혹은 이제 칭찬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동영상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분이 가진 장점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가진 장점을 또 한번 이렇게 알고 그것을 나의 또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도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칭찬 거울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칭찬 거울은 선생님이 선생님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신 다음에 선생님 파트너분의 칭찬 거울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 뒷면에다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실 때는 그 반성의 거울과 그다음에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구나, 나를 어떻게 칭찬해 주었구나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그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 학교가 뭐 이제 만들어진 거울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약간 상상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뭐 아침이나 평소 거울 보는 장면에서 앞면에 반성 거울을 보시는 경우에는 뭐 오늘 하루 나는 거울에 잡힌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막 가르쳐주더라고. 나랑 친한 사람끼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아니다. 그 낯선 사람, 다른 사람과 함께 친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이 뒤에 쓴 거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배려심 없고 이해 없고 자기 사랑 안 하는 교사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3시에 만나서 4시 반이 딱 됐을 때 선생님이 써주신 멘트는 가운데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요. 그 다음에 쿨한 마음, 친화성, 배려심, 이해심, 긍정성, 적극성 이렇게 써준 거예요. 쿨한 마음을 보면서 나는 안 쿨한데 A는 다시 뭐로 바꿨냐면 artificial,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약간 뻔뻔한 면이 없잖아요. 뻔뻔해야 되고 재미있는데 고지식한 면이 많아서 상식을 오늘 그 이미 선생님 마지막 강의 중에서 그 디자인이라는 게 그 상식을 깨트린다는 그 생각이 나서 선생님들도 이제는 조금 좀 교활해져야 된다는 이상하고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없었던 굉장히 좀 다른 주제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만들고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걸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적으로 굉장히 생각하고 선생님들께 그냥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방식이었지만 선생님한테 하나 이렇게 좋은 뭔가 계기가 되었다면 뭐 그것으로 또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